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위메이드라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위메이드 딱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좀 기다렸던, 계속해서 조금 참아보자 확인해보자 했던 그 양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4만원을 돌파하고 45,000원 언저리까지 와갖고 이 구간에서 마무리가 되고 거래량도 동반이 됐던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언저리 라인에서 눌림을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역배열 구간이겠지만 이 구간을 뭐라고 한다?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되는 초입 구간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우리 한번 요 구간 라인을 한번 노려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3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2140억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네요. 여기 나왔네요. 그쵸?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520억 정도,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적게 나오기는 했어요. 그래도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존 라이선스 계약에 변동이 없었다고 가정할 시 약 400억 정도 수준의 이익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을 했다라고 하고요. 액터즈 소프트와의 기존 라이선스 계약이 매년 3분기에 한 1000억 정도 로열티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1분기와 3분기에 500억씩 분할 수취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27억 정도 규모의 신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의 실적 서프라이즈를 견인했다고 하네요. 일단 액터즈 소프트가 아닌 새로운 게임사와 중국 외 지역에 대한 라이선스를 좀 체결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게임 매출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조금 상회하는 모습이긴 하고요. 이 나이트크로우가 글로벌에서 조금 긍정적인 모습이 연출이 되었죠. 일단은 방대돈 비용 구조의 정상화, 그러니까 얘네들도 구조 조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막 이것저것 다 쳐내는 모습이기는 했죠. 2021년에서 2023년 신사업을 추진해서 비대해졌던 비용 구조가 정상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얘네들요, 3분기에 110명 정도 규모의 인력을 감축했고요. 그래서 이게 전체 인력이 한 160명대로 1600명대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NC소프트도 4000명 후반대를 구조조정을 해갖고 3000명대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4분기부터는 이제 주식 보상비 감소로 분기 80억 정도 규모의 인건비 감소가 추가적으로 예상이 될 거라고,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 말뜻은 지금 인원이 감축이 됐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한 월급이라든지 나가야 되는 그런 금액들이 세이브가 된다는 얘기겠죠. 일단 2025년 1분기죠. 그러니까 내년인데 1월달부터 3월달까지는 매드엔진, 그러니까 나이트크로우를 만들었던 매드엔진을 얘네가 갖고 왔거든요. 연결 편입에 따라서 분기 100억 이상의 지급 수수료 감소 효과가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이 위메이드의 밖에 있는 매드엔진에 얘가 그 나이트크로우를 개발을 했고, 얘가 이 위메이드가 이 나이트크로우를 사용함으로써 얘네들한테 매년이죠. 분기마다 100억이니까 연 400억 정도를 좀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줘야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왔으니까 안 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400억에 대한 마이너스도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인력에 대한 부분에서 80억 정도를 더 세이브 할 거고,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1년에 거의 한 500억 정도를 세이브 하는 거겠죠. 세이브 한다라는 것은 나갈 돈이 안 나가기 때문에 돈이 쌓인다, 이렇게 좀 봐도 되는 거예요.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체질 개선을 했던 작업, 그 다음에 매드엔진을 인수해갖고, 물론 인수할 때 돈이 초반에 목돈이 들어가긴 하겠지만은 그 목돈이라는 것은 나중에 매분기 100억씩 얘네들한테 줄 바에는 그냥 한 번에 확 주고 그걸 인수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썩게 먹힐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연도별로 보면은 아마 이제 4분기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적자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대신에 우리가 흑자는 어떻게 본다? 흑자는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연도별 흑자는. 물론 지금 이 분기별 흑자는 전환이 되기는 했는데, 연도별 흑자까지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4분기에 깜짝 이벤트라든지 깜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지켜보면 되겠고, 이렇게 조금 나가야 되는 돈들을 좀 세이브 함으로써 이 매출액은 어떻게 됐고, 이 영업이익은 어떻게 돼요? 내년에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계속해서 성장하게 될 건데, 다만 함정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실적의 성장에 대비해서
함정이 될지 아니면 이게 뭔가 굉장히 조금 플러스가 될지는 몰라요. 왜? 이 신작이죠. 레전드 오브 이미르. 이게 내년 1분기에 출시가 될 건데, 이게 만약에 폭망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했던, 그런 흐름들이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물론 폭망해라 이렇게 좀 기도하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NC도 그렇고, 위메이드 옛날에도 그랬고, 여기도 새로운 게임이 나와갖고 그 기대감이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결국 게임이 망하다 보니까 그대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컴투스도 마찬가지고, NC도 마찬가지고, 아무도 몰라요. 예. 나이트크로우도 기대를 했지만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렇게 큰 영향력을 주지 못했는데, 오히려 해외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돈을 더 벌고 있는 것도 우리가 예상을 하기는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었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레전드 오브 이미르에 대한 부분들 기대는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기대감이 주가가 반응을 하는 구간 라인은 그 레전드 오브 이미르가 출시하기 이전까지예요. 이미 기간은 제가 세팅을 해 놓을게요. 아시겠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여기서 덤벼볼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실적은 3분기 실적은 나아졌고, 4분기 실적, 그 다음에 내년 연도별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부분에다가 신작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신작이 나오기 그 전까지는 우리가 위메이드를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기다렸던 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나는 어디서 덤벼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너무 성급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요 정도 라인에서 덤비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영역이 넓긴 하죠? 여기 라인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선택사항이 4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뭐다? 그냥 이렇게 걸어 놓겠다. 지금 보시면은 42,500원, 4만원, 37,500원, 35,000원, 32,5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걸어 놓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요 이평선들마다 매수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때는 기다렸다가 양봉이 나올 때 접근하시고, 또는 얘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다 떨어지고 5일선도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주가가 여기 있다가 5일선을 돌파하는 이 캔들이 나올 때 그때 시작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가 정답이다 라고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는 그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는 마시고, 어차피 우리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되는 시작점이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다이렉트로 막 이렇게 올라가기보다는 한 번 정도는 이 영역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때 맞춰서 여러분 비중만 잘 조절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 언제부터죠? 여기죠? 우리가 여기서부터 접근을 해서 막 올라갈 때 정리하고, 떨어지는 이 구간 라인에서 추가 매수를 하고 있을 때 악재가 터져서 정리하고 나왔고, 지금 1, 2, 3, 4, 5, 6, 7개월을 기다리자 해서 요 액션이 나왔고, 그래서 우리가 7개월을 기다렸으니 이번에는 이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눌림 후에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한번 따라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만약에 내가 따라갔다라고 했을 때 단기 파동은 어디까지 볼까? 라고 하면은 요 정도 라인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5만원에서 55,000원 정도. 그래서 요 정도 구간까지는 한번 끌고 가보는 것도 괜찮겠다. 요 안에서는 내가 한번 접근을 해보자. 대신에 비중 조절 잘하자. 왜? 영역이 좀 넓으니까. 이해가 되셨죠?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허브경제TV요. 공식 채널을 보시면 여러분도 어떤 뉴스 나오면 그 뉴스에 해당하는 종목군을 깔끔하게 정리해 놓고 있죠. 여러분 스스로가 뉴스를 보고 그 뉴스에 연결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찾는 것도 좋죠. 근데 여러분들 저희가 찾아놓은 것들,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는 것들 보시고, 그럴 시간에 여러분들은 종목에 집중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장 중에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정보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정말로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뉴스만 200개, 300개 올라오는 채널보다 그런데 한 10개보다는 저희 공식 채널이 훨씬 더 유용하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금이라도 꼭 들어오세요. 영상 댓글에 링크가 있거든요.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